시청자 여러분 새해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방광명 텔레비전 제작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2002년 한 해에도 법륜대법과 법륜대법 수련생들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중대한 일들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륜대법이 전 세계로 널리 전파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사건들 중 세계의 미래와 인류의 도덕적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건부터 되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에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법륜대법이 10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함께 기쁨도 충만한 한 해였습니다. 그럼 지난 한 해에 대한 법륜대법 수련생들의 감회를 들어보기로 할까요? 2002년에도 법륜대법이 세계 구석구석으로 전해지는 모습을 보니 정말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사람들이 이전과는 달리 법륜대법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 무척 기뻤습니다. 법륜대법이 더욱 많은 나라로 전해짐에 따라 7개의 나라와 지역에서 법륜대법 학회가 새로 창립되었고 중국 장춘 유선 텔레비전 방송국의 채널을 통해 법륜대법을 탄압하는 자들의 거짓을 폭로하는 진상 프로그램이 삽입되어 방송되었습니다. 서양의 법륜대법 수련생들은 계속적으로 천안문 광장에 가서 평화적인 청원을 하였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수련생들은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되어 생사의 갈림길에 있던 국내 동포들을 구원하였으며 아울러 법륜대법 탄압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강택민과 610 사무소를 성공적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도 법륜대법 수련생에겐 뜻깊지 않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사부님께서 보스턴과 워싱턴 DC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 수련생들을 친접견하시고 설법하신 일입니다. 2002년 7월 22일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2천여 명의 수련생들이 워싱턴의 국립헌법홀에서 심득 교류회를 열었습니다. 이곳에 법륜대법의 창시자이신 이홍지 선생께서 오셔서 수련생들을 접견하시고 법문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설법 중에서 이홍지 선생께서는 대법제자가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면 그 원인을 우선적으로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을 향해 법륜대법의 참뜻과 법륜대법이 박해받은 진상을 똑똑히 알리는 중에서 더욱더 자비와 관용의 큰 마음을 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이홍지 선생께서는 보스턴과 필라델피아 법회에도 참석하시어 설법하셨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20여 차례의 수련생 심득 교류회가 개최되었는데 해외에서 열린 이들 교류회에는 예외 없이 그 지방 정부와 의원들이 수많은 표창과 축하의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은 법륜대법이 그들 사회에 미친 긍정적 효과를 치하하며 이홍지 선생의 법륜대법이 그들 국가와 지역 주민의 안녕과 건강 증진에 기여해준 공로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2002년 5월 13일은 세계 법륜대법의 날이자 법륜대법이 전 세계에 전해진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즈음하여 전 세계 수련생들은 나름대로의 독창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 뜻깊은 날을 경축하였습니다. 수련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을 향해 법륜대법의 참뜻과 탄압받은 진상을 똑똑히 알렸습니다. 더욱이 중국 대륙의 동포들에겐 이번 박해의 올바른 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2003년 3월 5일 저녁 중국 장춘시 유선 텔레비전망의 8개 채널에서
동시에 법륜대법을 탄압하는 자들의 거짓을 폭로하는 진상 프로그램이 삽입되어 40-50분간 방송되었습니다. 이 일은 중국 대륙 전체에서 매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그 소식은 저에게는 뜻밖이었지만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것이 왜 기뻤죠? 중국의 모든 언론과 여론은 정부에서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날조된 정부의 주장 외에는 다른 목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라도 중국 국민이 참된 진실에 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진실을 아무리 감추려 해도 결국 밝혀지는 법이지요. 삽입방송이 천안문 분신 사건 비디오가 정부의 날조된 자작극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속속히 제기하니까 중앙 텔레비전 방송에서는 그 분신 비디오에서 문제가 되는 여러 부분을 모두 삭제해버렸더군요. 그 뒤로 흑룡강성, 산동성, 감숙성, 하북성 등의 시와 현에서도 법륜대법 진상 프로그램을 삽입 방송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2001년 연말 36명의 서방 법륜대법 수련생들이 천안문 광장에서 평화적 청원을 한 뒤 2002년에는 더욱 많은 서방 각국의 수련생들이 천안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방 수련생들이 천안문에 가서 박해의 진상을 알리는 것을 보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들이 법륜대법은 좋습니다라고 외칠 때 그 소리는 천안문 광장을 쩌렁쩌렁 울렸을 뿐만 아니라 북경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그렇게 울렸을 거예요. I had a friend of mine who really didn't understand. 제게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제가 법륜대법 진상을 알리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걸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는 유태인이죠. 저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만약 1936년, 1937년 히틀러가 유태인을 학살하고 있을 당시에 네가 살고 있었다면 너는 너의 안위만 생각하고 그 참혹한 현실로부터 눈을 돌리겠니? 아니면 어떻게든 동포를 구하려고 나서겠니? 하고 말이죠. 법륜대법 수련생들은 중국 정부를 반대하지도 않거니와 괴롭히려는 의도도 없고 권력투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선종과 달리 법륜대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우리는 중국을 사랑합니다. 2002년에도 많은 중국인들이 외국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관광지에서 중국에선 모두 미치광이라고 들었던 법륜대법 수련생들이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며 박해의 진상을 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언니는 2002년 7월 이후 매일같이 가방을 메고 향천관 앞에 와서 여러 자료를 펼쳐놓고 중국인들에게 박해의 진상을 알리는 일을 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동포들에게 법륜대법의 진실을 열심히 알려주었답니다. 큰 눈이 내리던 어느 날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눈이 많이 내려 길이 무척 미끄러웠어요. 그날도 저희는 진상자료를 나누어 줬는데 진상자료를 받아든 사람들이 길이 그렇게 미끄러운데도 진상자료를 열심히 읽으면서 가더라고요. 마치 이 소식을 전해 듣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이 말이에요. 우린 모두 그 모습에 감동해서 하나도 추운 줄 모르겠더라고요. 중국 대륙의 수련생들은 체포되어 고문받고 직장을 잃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잃을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동포에게 역사의 진실을 알렸습니다. 법륜대법 진상전단과 VCD를 받아본 사람들은 그 안에 담겨진 진실을 보고 놀랐으며 권력자들이 자신들을 기만하기 위해 사용한 비열한 수단과 방법에 대해 분개하였습니다. 수련생들은 내심으로부터 우러나와 이러한 일들을 했죠. 우리는 중국의 모든 사람이 법륜대법을 수련하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사회질서와 인륜을 파괴하는 사악한 사교라는 이유로 법륜대법을 탄압하는 권력자들의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름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전화통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어떤 사람은 전화를 들자마자 욕설을 퍼부으며 전화를 끊지요. 수련생들이 들려준 얘기인데 전화를 끊으면 또 걸고 또 끊으면 또 걸고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선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제가 제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전화를 하는 이유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니랍니다. 당신께서 모르고 계시는 중요한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당신은 또 전화를 끊겠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진선이는 좋습니다. 법륜대법은 좋습니다. 이 한마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상대는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하곤 했답니다. 예, 저는 꼭 기억하겠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멀리 있는 가족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체포되어 아직도 감옥살이를 하고 있거나 박해받아 죽은 수많은 동수들이 생각납니다. 박해의 진상을 폭로하고 국내의 수련생을 구원하는 것은 2002년 수련생들의 주된 목표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2002년은 법륜대법이 더욱 세계로 퍼져나가고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법륜대법을 이해하고 박해의 참된 실상을 인식하게 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탄압이 시작된 지 4년째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수련생들이 체포되어 고문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매일 전해옵니다. 2002년 말까지 공식적인 집계만으로도 이미 554명의 법륜대법 수련생이 박해받아 치사하였으며 10만여 명이 여전히 감옥과 정신병원과 강제노동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수련을 포기하겠다는 보증서를 쓰기를 거절한 수련생들은 지금도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잔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문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망가에 있는 강제노동 수용소 병원에 갔을 때에 이미 8명의 대법제자가 박해받아 치사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아무도 바깥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죽어도 비밀 내에 화장시켜버립니다. 그들은 제게도 내가 죽으면 쥐도새도 모르게 화장시켜버릴 거라고 협박하더군요. 예를 들면요, 사람은 요만한 크기의 한자 높이도 안 되는 걸상에 앉아있게 하는데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온종일 그런 자세로 앉아있게 합니다. 정말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발이나 몽둥이를 사정없이 내려치는데 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살점이 찢겨나가지요. 그러나 폭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는 시도가 항상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2년 우리는 중국 수련생들이 이러한 참혹한 박해하에서도 확고하게 진선인에 대한 믿음을 견지하고 구치소로부터 정정당당하게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감동적인 수기를 많이 접할 수 있었으며 또한 법륜대법을 수련하지 않겠다는 보증서가 무효임을 선언하는 엄정 성명을 발표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다시 법륜대법을 수련하기 시작한 수련생의 수기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선인을 수련하여 몸의 건강을 찾고 진실되고 선하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어디가 틀렸단 말입니까? 만약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의 수련생들은 가혹한 폭력하에서도 여전히 평화적인 저항 방식을 견지하며 수련을 계속해 나가는 동시에 해외 수련생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탄압 중지와 박해받는 중국 내 수련생을 구원하는 데 협력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였습니다. 당신은 저한테 왜 3년 넘게 매일 중국 대사관 앞에 나가서 청원하냐고 묻고 있지요. 박해를 받고 있는 수련생들은 모두 저와 한 핏줄의 중국인이에요. 그들은 저의 혈육이자 형제자매들입니다. 저는 그들이 무고하게 박해받고 죽어가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정말 중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입을 다물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마산자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18명의 법륜대법 여자 수련생들을 강제로 옷을 모두 벗긴 채로 남자 흉악범들의 방으로 들여보내 온갖 치욕과 고통을 받게 하였고, 만가 강제노동 수용소에선 여자 수련생들이 하룻밤 사이에 여럿이나 박해받아 치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여성단체의 고위 인사는 이런 사실을 전해 듣고 박해를 중지시키는 운동에 협력해 줄 것을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진선인을 수련하는 수련생들은 그들의 진실됨과 선함과 무한한 인내로 각국 정부와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2002년 7월 24일 미국 국회에서는 만장일치로 188호 결의안을 채택하여
법륜대법에 대한 박해를 중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중국 강택민 정부에 촉구하였습니다. 결의안을 발기한 레티넨 여사는 중국 강택민 집단의 법륜대법에 대한 박해는 극히 잔혹하며 비인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바로 세상의 모든 선한 사람들이 악에 대해 무관심한 채로 있는 데 있습니다. 유럽의회에서는 4월 11일 유럽연합의 중국에 대한 전략보고 결의안을 통과하여 중국의 인권 상황을 비난하고 중국이 법륜대법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국제인권기구 제54기 연회에서는 8월 1일에 결의안을 통과하여 강택민 정부의 박해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0월 24일 캐나다 국회는 법륜대법을 성원하는 동의안을 통과시켜 감금되어 있는 수련생들을 석방할 것을 중국 측에 요구하였습니다. 제게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법륜대법이 어떠한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평화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는 겁니다. 진, 선, 인 이 세 글자 중에서 특히 인은 그들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히 참아왔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만약 사람마다 이러한 성격을 배울 수만 있다면 이 세계는 평화로워질 겁니다. 2002년 말까지 법륜대법이 세계 각국 정부와 단체로부터 받은 포상은 1000개가 넘으며 중국 정부에 대한 법륜대법 탄압 중지 요구를 지지하는 편지는 몇만 통에 이릅니다. 이미 6명의 법륜대법 수련생이 국제사회의 강한 압력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听说您先生去年就是成功的从中国的劳教所出来了，您能谈谈感想吗？ 저의 남편이 중국에 있을 때 진선인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강제노동 수용소에 갇혀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가 풀려나 캐나다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캐나다 정부와 국민들의 도움 없인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대만에서는 법륜대법이 정부와 사회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박해가 시작된 1999년 7월에는 법륜대법을 수련하는 사람이 3, 4천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30만 명이 넘게 수련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바로 국민건강보험카드입니다. 대만에서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게 되면 여기 한 칸씩 병원 방문 기록이 남게 되죠. 보통 저처럼 나이 50이 넘고 퇴직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병원을 이용하는 편인데 우리 수련생들에게는 이 카드가 거의 쓸모가 없어요. 이건 국가사회에도 큰 이익이죠. 중국의 옛말에 선에는 선의 보답이 있고 악에는 악의 보응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2002년에는 법륜대법 수련생들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또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 각지에서 법륜대법 수련생을 박해한 원흉들에 대하여 법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로써 정의의 심판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2002년 10월 21일 오전 시카고 연방광장에서 1,000명이 넘는 법륜대법 수련생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택민이 법륜대법 수련생을 박해한 죄상을 폭로하였습니다. 강택민은 이미 대량 학살죄 및 반인륜적 범죄로 미국 연방법정에 기소되었는데 22일 오후 시카고에 도착한 강택민의 경호원에게 소환장이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강택민, 러관 등이 같은 제목으로 국제형사법정에 기소되었습니다. 강택민은 중국에서 자행된 법륜대법에 대한 탄압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아빠를 만난 지 벌써 9개월이 돼갑니다. 이 아이가 아빠를 찾으며 아빠가 보고 싶다고 붙일 때 제 가슴이 가장 아픕니다. 아빠를 잃었다는 상실감이 제 아이의 일생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직은 저로서도 알 수 없습니다. 전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슴에 피멍이 맺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천 수만 명의 동포들이 중국에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시시각각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중국엔 생활이 어려워서 병이 나도 병원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엔 많은 사람들이 법륜공 연공을 통해서 병을 극복하곤 했습니다. 이 연공은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연공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살 길을 끊어놓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천벌을 받게 될 거예요. 법조계 인사의 설명에 의하면 강택민이 이미 수많은 나라에서 기소되었기 때문에 사적으로 그중 한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언제라도 체포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강택민 이외에도 이번 탄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북경시장 류치, 선전부장 딘광건, 610 사무소의 최고 책임자 리란칭 등도 각기 외국 방문 기간 중에 무단감금, 고문치사, 반인륜 범죄, 신앙의 자유를 박탈한 죄목으로 기소당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까지 법륜 대법을 중상모략하고 각국의 중국인 수련생들에 대한 파괴 공작을 일삼아온 중국 국가안전부, 공안부, 중앙텔레비전 방송국, 인도네시아 주재 중국 대사관, 뉴욕 지역의 교보, 성도일보 등도 그 나라의 수련생들에 의해 법정에 기소되었습니다. 강택민이 기소됐다는 이 소식의 의의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는 610 사무소와 공모하여 법륜대법에 대한 박해를 총지휘했고 중국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철저하게 짓밟았어요. 우리는 문화 대혁명을 기억하고 있으며天安문 광장의 학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같은 대학살이 지금 중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전 이 기소 소식에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조차 못할 일이지요. 하지만 법륜대법 수련생들은 해냈습니다. 법률소송 외에도 법륜대법 수련생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탄압의 책임자를 향해 평화적인 항의 시위를 계속해왔습니다. 강택민이 해외로 나갈 때마다 그는 법륜대법 수련생들의 조용하고 평화스러우면서도 단호한 항의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법륜대법 수련생들의 행동으로 인해 세계 각국 사람들은 법륜대법과 이번 박해의 진상을 이해하게 되었고 법륜대법편에 서서 사악한 탄압을 반대하는 입장을 확고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법륜대법 박해를 추적 조사하는 국제기구가 2003년 1월 20일 미국에서 정식으로 창립되었습니다. 이 국제기구 산하의 천안문 분신 자살 사건 조사위원회는 현재 첫 번째 당사자들과 관련자들의 명단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국제기구를 설립한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바로 중국에서 탄압받고 있는 수련생을 도움으로써 중국에서 정의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창립 성명을 통해 그들은 법륜대법 탄압과 관련된 기구, 조직과 개인을 끝까지 추적,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 6월 7일 밤 대만 중정기념홀에는 천지를 뒤삼킬 듯한 사학 집단의 거짓말을 잠재우기라도 하려는 듯 교양시 법륜대법은 좋습니다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박해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큰 자비와 큰 인내의 힘을 실증해 주었고 역사는 폭력 집단의 철옹성과 같던 권력이 먼지처럼 무너져 내리며 그 구둣발 아래 짓눌려 있던 진리가 다시금 그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동력이 밝아옵니다. 2002년 봄 이홍지 선생은 대법은 좋다라는 제목의 시를 통해 아름다운 신기원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노래 한 곡을 선사하겠습니다.